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많으시죠? 밥을 줄였는데 아침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먹는 양은 분명 적어졌는데 배는 더 쉽게 부풀어 오르고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차는 그 느낌. 나이 들어서 원래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신호는 대사 기능이 멈추기 직전에만 보이는 전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건 당뇨가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의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대사회복 음식 3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몸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40년차 전문의 노문현입니다. 40년 동안 시니어 환자분들을 뵈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배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먹는 양은 분명히 줄였는데 아침 혈당만 자꾸 올라요. 대체 왜 이럴까요? 얼마 전에도 72세 여성분이 이 고민으로 찾아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살이 많이 찐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 배가 단단하고 앞으로 불쑥 나온 전형적인 내장 지방형 뱃살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저녁을 거의 안 먹는데도 아침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빨리 차고 피로가 심하고요. 배는 간단한 식사에도 금방 부풀어 올라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밤 사이에 대사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지 못해서 아침에 혈당이 더 높아지는 구조죠. 두 번째는 근육이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몸 상태였어요. 세 번째는 내장지방 염증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당도 올리고 뱃살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 저는 그냥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몸이 멈춰서 생기는 거라니. 그분께 저는 식단을 더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억지로 늘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약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대사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아주 단순한 루틴을 따라주셨습니다. 8주가 지났을 때에는 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숨이 덜 차고 식후 졸음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 몸이 다시 움직이니까 살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대사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꺼지면 뱃살과 혈당, 피로가 한꺼번에 악화되고 켜지면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분이 했던 것과 똑같은 대사 회복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왜 밥을 줄여도 배는 더 단단해지고 아침 혈당은 오히려 높아질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에서 딱 3가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근육의 문이 닫힌 상태라는 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30% 가까이 느려집니다. 즉, 음식이 들어와도 근육이 문 닫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불 꺼진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장 불이 꺼져 있으면 재료를 넣어도 물건이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넣어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당을 혈당으로 띄어 올리거나 아니면 뱃살로 쌓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 아침 혈당을 올리는 새벽 현상입니다. 원장님, 저녁을 적게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더 올라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이 새벽에 자동으로 분비하는 이 혈당 상승 호르몬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어떨까요? 근육과 간이 이 호르몬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엔요?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이 호르몬을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시죠? 셋, 내장지방 염증입니다. 몸을 마른 땅처럼 만드는 주범입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뱃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때 우리 몸은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더 쉽게 부풀어 오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더 차고 식후 졸음이 심해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에너지로 바꿀 힘이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사 고장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요, 이 고장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은 단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이 근거와 섭취 방법,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까요? 아침을 켜는 단백질 음식. 그 첫 번째는 통콩과 달걀 조합입니다. 여러분, 대사를 다시 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침에 근육의 불을 켜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통콩과 달걀 조합인데요. 60대 이후 떨어지는 단백질 흡수율을 가장 쉽게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통콩일까요? 통콩은 두유와 다릅니다. 통콩은 노후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동시에 주거든요. 첫째,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튀지 않습니다. 둘째, 콩껍질 식이섬유가 살아있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아침 근육이 바로 문을 여는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요, 젊을 때는 어땠을까요? 단백질만 넣어도 근육이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요, 근육이 이렇게 말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단백질 좀 천천히 넣어줄래? 바로 이 천천히를 만들어주는 식품이 통콩 형태입니다. 아침 혈당을 확 뛰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왜 달걀을 더할까요? 달걀은 흔하지만 아침에 먹을 때만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근육 합성의 첫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이에요. 달걀 한 개에는 근육이 바로 반응하는 류신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60대의 근육이 일을 시작해볼까? 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1시간 이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통콩두유 한 잔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걀 한 개는 삶거나 구워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양을 정확히 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침 식욕이 적은 분은요, 반잔 반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꼭 아침에 드셔야 하루 연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통콩이 아침에 문을 열고 달걀이 스위치를 켭니다. 아침 한 잔 한 개면 대사는 다시 켜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린 표고 5g입니다. 여러분, 대사를 켜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엔진 오일이 말라 있으면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린 표고입니다. 왜 말린 표고일까요? 말린 표고는 생표고와 결정적으로 다르거든요. 표고버섯은 말렸을 때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표고에는 거의 없던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D 전구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버섯을 말리는 과정에서 3~4배가 증가합니다. 햇빛이 부족한 60대 이후에 이 성분이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못 쓰고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또한요, 내장 지방에서 나온 염증 단백질을 약하게 눌러주는 자연 조절자예요. 2022년 일본의 노인 코호트 연구가 있었습니다.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평균 14%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즉, 말린 표고는 내장 지방을 닳궈서 녹이는 오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린 표고 5g이면 딱 3~4개 조각 정도거든요.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농축된 힘입니다. 노후 식습관과 소화력에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대사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채워줄 수 있는 양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초간단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가볍네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말린 표고 3~4개를 따뜻한 물 300ml 정도에 20분 정도 우려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을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정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표고물은 위에 무리가 없고 부드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특히 잘 맞아요.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이나 위가 극도로 약한 분은 반 컵부터 시작해주세요.
2분 만에 가능한 아주 단순한 활용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표고물에 통콩두유 반컵을 섞어서 아침에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드시기 좋은 표고 유자차예요. 표고물 반컵에 유자청 1스푼 섞어보세요. 먹기 편하고 속이 따뜻해져서 소화와 대사에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인데요. 밤새 혈당을 직접 낮춰주는 프리바이오 섬유질 1스푼입니다. 여러분, 아침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은 적게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현상은 나이 때문도 아니고 식사량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밤 사이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새벽 혈당 상승 때문인데요. 이 밤간 혈당을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 섬유질 1스푼입니다. 밤간 혈당은 우리 장이 결정하는데요. 여러분의 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을 처리하는 속도도 밤에 더 중요해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떨어지고 포도당을 소모하는 속도는 더 느려지고 간의 새벽 혈당 방출은 더 많아집니다. 즉,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침 혈당이 5에서 20 정도씩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의 연료가 되는 프리바이오 섬유질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밤새 작동하기 때문이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침 혈당이 10에서 15 정도 낮아지고 밤새 간에서 방출하는 당이 줄어들고 복부 팽만감도 감소되고요. 속 더부룩함도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물 1컵에 섬유질 1스푼을 타서 드세요. 딱 이것뿐입니다. 드신 후에는 바로 누우시지 말고 5분 정도만 움직여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루에 먹는 양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양이 장내 미생물에게는 밤 동안 쓸만한 충분한 에너지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설사가 잦은 분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분과 인공감미료에 민감한 분은 섭취에 주의해주세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섬유질 제품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거나 아카시아 섬유인가? 둘째, 순도가 90% 이상인가? 셋째, 무가당의 첨가물이 없나? 많은 제품이 불필요한 향이나 감미료가 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만 꼭 확인해주세요. 따뜻한 보리차에 섬유질 넣어 드시면 부드럽고 속이 따뜻해져서 장 운동이 안정됩니다. 아니면 저녁 미음에 섬유질을 넣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드시기 좋습니다. 흡수도 소화도 모두 편안하거든요. 특별한 레시피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루틴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을 줄여드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너무 많아요. 헷갈려서 며칠만 하고 끝나요.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게 하루 3번 1~2가지 행동. 정말 간단한 대사 회복 루틴 방법입니다. 아침 루틴 몸을 깨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콩두유 1컵 마시기. 장이 깨어나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길어져요. 두 번째, 달걀 1개와 단백질 1숟가락. 완두나 콩 단백질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씹는 것이 부담되면 삶은 달걀 반개 단백질 반스푼으로 시작해주세요.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근육에 불이 켜지고 오후 혈당까지 안정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세입 채소 먼저 먹기. 아침 식사 때 채소 세입을 먼저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위의 배출 속도를 천천히 잡아줘서 혈당이 확 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혈당 출렁임을 막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체 탄 순서로 먹기. 단백질 세입을 먼저, 채소 한 접시를 다음에 먹고 팥과 면, 빵은 맨 마지막에 드셔주세요. 이 방법은 건강관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시고 있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점심 혈당이 20~30%나 덜 올라간다는 거 아시나요? 두 번째는 점심 후 15분 소화 산책하기입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나 거실 왕복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이
오후의 졸림과 부종, 그리고 혈당 출렁임을 확 줄여줍니다. 마지막 저녁 루틴입니다. 자는 동안 혈당을 잡는 3단계인데요. 첫 번째, 탄수화물 20%만 줄이기. 평소보다 한두 숟갈만 덜어보세요. 극단적으로 줄이면 어지러움과 탈수, 근육 손실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 단백질 한 가지 추가하기.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계란 반 개.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밤사이 근육 손실을 막고 다음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 프리바이오 섬유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한 스푼이 밤간 혈당 상승을 직접 눌러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콩류나 두유는 배가 차서 부담돼요. 그래도 챙겨야 하나요? 네, 부담되면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콩 단백질은 근육, 혈당, 뱃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만약 두유 자체가 안 맞으신다면 삶은 계란 반 개, 아니면 부드러운 두부 두세 숟가락, 또는 그릭 요거트 두세 숟가락, 이 정도만 넣어도 대사 스위치가 켜지는 효과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럼 표고물은 매일 마셔도 괜찮나요? 혹시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은 매우 안전해요. 특히 말린 표고 3-4조각은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평소 버섯 섭취 후에 더부룩함이 심한 분은요? 물량을 조금 늘리고 표고 양을 줄여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대부분 일주일 후에는 속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적응합니다. 선생님, 저녁에 섬유질 먹으면 설사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저녁 섬유질은 밤새 장내 미생물이 포도당을 사용하게 도와서 아침 혈당을 낮추는 단계거든요. 다만 설사나 가스, 폭부팽만감이 있을 때는 2g 정도부터 드셔보세요. 물은 250에서 300g 정도로 조금 늘려주세요. 섬유질은 저녁 식사 직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 속 건강 관리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습관이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요리 안 해도, 돈 안 써도 그대로 실행되는 방법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 악한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면 실행된다. 아침 단백질을 매일 챙기려면 생각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냉장고 맨 앞칸을 단백질 존으로 만드세요. 통콩두유 또는 우유, 달걀 한두 개, 두부 작은 통 하나. 이 세 가지만 맨 앞줄에 두세요. 냉장고 문 열자마자 보이면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밥상 구조 바꾸기. 식단을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바꿉니다. 단백질 가까이, 채소는 가운데, 탄수는 제일 멀리. 계란, 두부, 생선을 내 앞에 놓고 드시면 기억하지 않아도 단체 탄 순서가 자동으로 지켜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손이 먼저 가는 방향은 본능입니다. 세 번째, TV나 리모컨 옆에 메모지 붙여두기. 식후에 걷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까먹어서예요. 리모컨 옆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붙이세요. 식후 40분 되면 10분만 걷기. 집 안에서, 방에서, 거실, 왕복이면 충분합니다. 비나 더위,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매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저녁 섬유질은 보이는 곳에 두기. 섬유질 파우더, 스틱형 제품, 작은 통.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저녁 식탁에 섬유질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보이면 먹고 안 보이면 못 먹습니다. 스틱 하나를 식탁 위에 항상 올려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섭취율이 2배나 올라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하게 만드는 환경이 60대 이후 건강 변화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꺼지기 쉬운 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 대사를 켜는 건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통콩두유, 달걀, 부드러운 단백질이나 표고버섯 차 한 잔. 이게 첫 스위치예요. 둘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체 탄. 이 3글자만 기억하세요.
셋째, 식후 10분 걷기와 저녁 섬유질이 뱃살과 아침 혈당을 직접 눌러줍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바꾸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났던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향만 딱 다시 잡으면 몸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은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을 이미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댓글로 약속을 남기는 순간 실천력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꼭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혈당과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